말하고 싶대 시즌2! 오늘 저희가 찾은 학교는요, 벌써부터 운치가 있고요. 학교 숲으로 지정됐다는 팻말을 좀 봤거든요. 나무가 학교에 진짜 많지 않아요? 뭐랄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뒤에 산도 있고, 그쵸. 나무도 있고, 이렇게 꽃도 있고, 저요? 비도 내리고, 정말 운치 있는 곳입니다. 준기 씨 갑자기 왜 갑자기 칭찬이에요? 저한테 평소에 나한테 칭찬도 안 하면서. 그래서 바로 오늘 저희가 찾아온 학교가 바로 말하고 싶대 최초 여고방문 홍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아, 너무 좋아한다, 진짜. 뚱뚱뚱뚱뚱. 예, 홍천여고 학생들이 인성이 바른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학교고요. 학생 자체를 비롯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아주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돼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학교와는 달리 우리 학교에서 뭐 5인의 책 친구라든지 언니의 독서 토론 카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면서 독서가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해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진학도 이쪽 주변에서 아주 우수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서 이 지역의 하나의 명문 학교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 stirs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fun, sing along to Elton John into the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l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 starts to fall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제일 많이 받으면 한 30 정도, 적게 받으면은 20.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려고 생각 중. 어느 부분에 그냥 사고 싶은 걸 다 못 사니까. 저는 먹을 거에 많이 써요. 얼마나 써요? 한 25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10만 원 먹을 거 있으면 와, 야, 대박이다. 아, 저는 그 인제 살아가지고 교통비로 많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은 그냥 날라간다고 보면 돼요. 아, 좀 더 받으면 더 좋죠. 아버지, 제가 청소도 잘하고 아버지 안마 해드리고 밥도 할 테니까, 그리고 성적도 더 올릴 테니까 좀 더 올려주세요. 저요, 알바예요. 용돈을 안 받고 네. 그럼 알바를 얼마 벌어요? 저요, 일주일에 20만 원이요. 좀 서운해요, 언니한테. 제가 좀 많이 사줘요, 언니를. 그냥 맨날 저보고 사라 해요, 무조건. 동영아, 커서 갚아, 2배로. 취미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옷 사요. 그걸 남는 돈은 저축해요. 사실 한 반은 굿즈 사는 데 써요. 여기요. 아이돌 앨범을 사면은 그 아이돌들이 이제 본인의 셀카 찍은 포토카드라는 게 껴져 있거든요. 그 포토카드를 이제 사고 파는 형식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주식 같은 개념이긴 한데 시세가 있어요, 그게 또. 그래서 약간 인기가 좋은 멤버다 그러면은 한 15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2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방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높은 건 한 100만 원까지도 있어요. 제가 제일 비싸게 팔아본 거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 코인 약간 탐나긴 하는데 요즘 약간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게 펀드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You went into the kitchen cupboard, got yourself another hour and gave half of it to me. We sat there looking at the faces of the strangers in the pages till we knew mathematically they were in our minds. 말하고 싶대 시즌2! 홍천여자고등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하고 싶대 홍천여고 편을 꽉꽉 채워줄 오늘의 친구들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로 학생 자치회 친구들인데요.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누구십니까? 짧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여고의 1인자 학생회장 유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여고의 수다쟁이 도서부장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여고 대표 대식가 2학년 부회장 윤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여고의 끼쟁이 겸 정교 부회장 유혜수입니다. 끼쟁이? 어떤 거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잠망. 잠만요. 끼쟁이라면서요, 끼쟁이. 맞아요. 이분이 또 한 끼 해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끼쟁이끼리의 대결. 좋아요. 좋아요. 네. You say that I'm too complicated, hung up and miseducated. 저희가 오늘 주제가 경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는 아직 좀 배워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특별하게 일일 금융 경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일단. 진짜요? 그리고 곧 제 주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천에 있는 모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조민식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배운 줄 알았는데 은행원이시라고요? 예. 그러면 혹시 말로만 듣던 영앤리치 아니십니까? 우선은 아직 0까지만 제가 이룬 상태고요. 리치는 이제 이루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플랜이 있는 거죠? 네, 뭐 플랜이야 뭐 항상 있습니다. 솔깃. 오늘 그 플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몇 년 차이신 거예요? 제가 2016년도부터 해서 이제 와.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세시네요, 그죠? 되셨다. 저 질문 있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은행원의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재테크를 하는 거를 정말 그 자체로 좀 즐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도 내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이런 어떤 연관성을 따졌을 때 은행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장님도 은행 잘 맞지 않겠습니까? 증권 사러 가야 되나? 저는 증권사나 은행에 있으면 제가 횡령을 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오면 다 안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서. 네, 일하시면서 홍천여고 학생분들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우선은 요즘에는 사실 학생분들이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고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많이 처리하실 수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을 사실 보기가 어려워서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앞에 줄 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보러 충분히 갈 만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홍천에 없는 얼굴. 저희가 오늘 일일 조민식 대리님 선생님을 모시고 경제 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좀 쉽게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마 용돈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용돈을 지금 받고 있나요? 네. 다들 한마디씩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용돈은? 저는 매달 1일에 아빠한테 15만 원씩 받고 있어요. 저는 용돈은 12만 원을 받고 생활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따로 씁니다. 저는 매월 마지막 날에 엄마가 카드로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주세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3만 원씩 받고 있어요. 비슷비슷하네요. 뭐 10에서 30 사이? 네? 아니, 15만 원, 15만 원. 아니 왜 본인 얘기를 하세요?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한번 10대 때 네. 어땠는지 기억해 볼까요? 저는 한 달 용돈이 한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달 고등학교 때? 네,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한 500원, 뭐 400원 이랬다 보니까 아닌가요? 학생들이 놀랐어요. 근데 네. 맞아요. 그 캐릭터빵 5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았던 편인 것 같고 주로 현금으로 많이 보관했죠.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현금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고 한 달에 저도 한 10만 원? 그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민지 학생이 아까 생활비랑 용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왜 따로 받는 거고 그러면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용돈으로 12만 원을 제 계좌로 받고요. 그리고 엄마 카드로 나머지 씁니다. 밥을 그렇구나. 먹거나 옷을 사거나 하는 건 다 따로. 그럼 그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엄카. 그렇죠. 근데 좀 많이 쓰면 조금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러면 용돈은 주로 어디에 써요? 더 이상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아. 엄카로 다 긁지 않습니까? 제 생활에 필요 없는데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용돈으로 사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적금을 붓고 있어서 거기에 돈이 많이 우와, 들어가요. 멋있다. 아, 공동으로 적금을. 아니요. 그 각자 붓는데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걸 내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돈을 어디에 써요? 보통 요즘 고등학생들은? 식비에 진짜 많이 써요. 책은 별도 아닙니까? 식비. 식비. 아, 네네. 진짜 먹는 거 하나에 요즘 적어도 10,000원? 쓰곤 그쵸. 해서 물가 너무 올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끼리 하는 공부하는 그게 있어요.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정도의 공부를 안 하면 벌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벌금을 아직 안 내가지고 한 2만 원이 쌓인 거예요. 원래 1,000원씩인데 그것도 내야 하고, 그리고 또 적금도 3만 원씩 들어서. 적금?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붓고 있어요. 1,000원씩 벌금인데 2만 원 쓰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적금 이자보다 벌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지금 1월 달부터 했거든요. 근데 거의 20만 원 후반대까지 모였어요. 6명이서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서. 회장님 벌금 지분이 높으실 것 같은데. 회장님. 저는 그 공부에 관해서는 어디에 구속되는 게 싫어서 저는 같이 공부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네. 공부를 아예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안 하기도 해요. 설마. 그래요? 안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공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남들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조금만 공부해요. 이야, 근데도 성적이 나오나 보네요. 조금만 나와요. 거기에 만족을 하는구나. 회장님은 주로 용돈을 어디다 쓰세요? 저는 저번 달까지 적금에다가 90%를 몰아 넣었는데 노란색 은행 26주 적금을 했는데 그게 다달이 불어나잖아요. 매 주마다. 맞아요. 제가 용돈이 15만 원인데 나중에 한 달에 2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셨군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번 주에 깼습니다. 아, 아깝다. 저는 학생들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축 혹은 용돈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막 설날이랑 추석 때 그 세뱃돈 받은 거를 통장을 들고 가서 통장에서 직접 은행에서 입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세면서 그 ATM기 안에 넣을 때 쾌감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저도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게 막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이렇게 모바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토땡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어플이 그 종합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편해서 그거 많이 쓰고 전화번호로도 보낼 수 있어서 거의 다 그걸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돈 보내면 막 계속 복권 긁으라 그러고 뭔지 알죠? 은근 그게 짭짤하니까요. 짭짤해요. 또 주위에 있으면 클릭하라 그러고 맞아요. 그게 짭짤해요. 맞아요. 17원씩. 맞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10대들이 용돈 관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현금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카드를 쓰시고 그 내가 썼던 내역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내가 지출하는 곳이 어디냐도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분명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충동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불필요한 부분에 또 지출을 했다는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조금은 더 자제할 수 있고 좋은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충동적으로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옷이나 신발, 그쵸. 가방. 네, 힘들어요. 그 메꾸느라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진짜. 진짜 10대 때부터 좋은 습관이 길러야 어른이 돼서도 좀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적금을 붓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적금 붓고 있다 손? 우와.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은 적금 아, 저도 포함인가요? 아니, 네. 선생님도 하시죠? 선생님이 어떤 적금을 붓고 계시는지 따라 붓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은행별로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보통은 이제 뭐 직장인이거나 학생이거나 본인 상황에 맞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들이 다 달라요. 사실 제가 하는 적금과 또 우리 MC분들, 네. 학생분들이 했을 때 적합한 적금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씩 상품들을 좀 비교를 본인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좀 본인 상황에 맞게 검색을 해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유로운 입출금이 되는 CMA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학생분들에게. 예, 우선은 CMA 같은 경우는 증권사 쪽 상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MMF라고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머니마켓 펀드의 F가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네. 때문에 그쵸. 예,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 통장이고 요즘엔 사실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토땡 혹은 뭐 노란 은행에도 맞아. 다 조금 높은 금리를 주는 입출금 통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시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얘기와 관련해서 다른 홍천여고 학생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다 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궁금해. 익명의 방으로. 왜 이렇게 소소해? 아니 150 완전 무슨 성인인데? 야 진짜 어른이 아니 무슨 일도 안 하면서 이 정도나 말하고 있네. 그냥 등골 브레이커라서 그래. 진짜. 한 달에 막 150 이 정도는 직장인들도 그렇게 용돈 그쵸 맘대로 못 쓰는 돈인데 이게 좀 다들 용돈이 작다고 느껴서 이렇게 크게 적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용돈이. 후달달. 하루 10,000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루 10,000원. 하루 10,000원 깔끔하게. 근데 그럼 다 써버릴 것 같아요. 10,000원이니까?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야. 응. 맞아. 몇 개는 값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아, 갑을 위험해. 아니 엄마한테 정보 얻는다? 예수 학생.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맨 처음에 그거 배우잖아.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근데 그건 근데 기회비용도 쓸모 있어. 그건 진짜 그게 제일 쓸모 있는 것 같은데. 응, 맞아. 나도 그건 통합사회에서도 나오잖아. 아 근데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응. 계산법까지. 맞아. 진짜? 별로다. 너 그래서 안 배워봤으면서.
고민식 대리님? 조민식 대리님 함께 파견해달래. 그럼 경제 만점이지 일단. 일단 근데 진짜 애들 경제수 엄청 좋아할 만점. 듯? 완전 좋아하지. 우리 익명예방 질문 중에 학생들이 경제교육관에서 학교에서 좀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우리 학생들 생각은 좀 어때요?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요? 저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고 네. 저희는 당장 사회로 나갈 학생들인데 네.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경제 지식을 좀 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왜 알아야 되지 싶은 것도 솔직히 있긴 한데 맨 처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막 편익과 기회비용 고려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딱 그 소비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분들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수능이나 뭐 이런 성적을 자체를 위한 공부도 좋지만 학교 다닐 때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본인이 뭐 회생이나 파산 이런 상황에 빠지거나 하는 게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으로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걸 막고자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린 학생분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1419 캠페인을 통해서 네. 학교에 실제로 교육을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임땡땡 분처럼 주가 조작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주식에 대한 비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금융 피해를 알아서 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은행이나 주식에 상장돼 있는 업체가 스스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임땡땡의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그 과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 개인들 혹은 이 소비자들보다는 금융기관들이나 정부가 조금 더 앞장서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청약을 요즘은 꼭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몇 살 때부터 드는 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6개월 넣고 6번만 불입을 해도 1순위 조건은 충족이 돼요.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강원도에서는 이제 조금 그 비교적 더 나이가 들어서 해도 이 청약 자체로는 크게 유리한 거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청약 자체가 보통 다른 일반 적금에 비해서 금리가 괜찮은 시점도 많았고 변동이라서 사실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상품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일찍 들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지역별로 있는데 보통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24번에 24개월, 뭐 강원도는 6개월에 6번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놓고 잠깐 멈춰놔도 돼요? 네, 일단은 개인의 상담? 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입금하는 거는 사실 오늘 그냥 6번을 넣어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는 그렇게 채워도 되고 개월수는 가입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이체도 사실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하면은 멈춰놔도 된다? 그냥 한 번에 여러 번의 횟수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번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 카땡땡 그 오픈 채팅방에서 거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개인이 소비를 엄청 줄이잖아요. 엄청 아끼고. 근데 그게 개인이 돈을 아끼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그게 사회에 돈이 줄어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 방에서 오고 가는 답변이 약간의 어떤 좀 재미를 위한 밈 같은 성격이 조금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조금 극단적으로 가는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뭐든 극단적인 건 좀 안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절약하는 습관은 좋은 거지만. 저는 갖고 있는 돈에서 몇 프로를 저금하는 게 좋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본인이 들어오는 용돈이든 수입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표현 자체가.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주제가 이 용돈 관리에 대한 것도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용돈이라는 게 사실 그냥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쓰는 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용돈 자체의 의미가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이제 뭐 10만 원을 받는 학생인데 나는 한 달에 9만 원은 무조건 써야 되는 사람이면 사실 뭐 10%인 1만 원만 저축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고, 그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 20%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의 수준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의 금융상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려고 퀴즈를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다 맞출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문제 주시죠. 상품 있습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예, 상품은 MC분이 준비를 하셨다고. 우대금리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좋은데?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상품으로 가장 많이 맞춘 학생에게 윙크 한번 해주시죠. 와, 좋겠다. 귀여워. 괜찮습니까? 소녀 감성.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자. 목숨 걸고 해. 각 금융기관들이 뭐 경영 악화나 부실 이런 위험들에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별로 보호해주는 한도를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일까요? 정답 5천만 원. 네, 정답입니다. 학생들 맞추면 어떡해요. 누가 비웃었어요, 준규 씨 지금? 맞추면 어떡해요? 저도 윙크 받을 거예요. 저 윙크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기회를 줘야죠, 친구들한테.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정말. 주식을 또 하시고 계신 학생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등락할 수 있는 최대 폭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 제한 폭은 몇 %일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요. 네. 70%. 업앤 다운 해주세요. 일단은 다운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100에서 빼면 30%? 네, 정답. 오! 반대로 예사학생이 말씀하셨어요. 네. 먼저 앞서갑니다. 윙크를 뺏기겠는데?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네. 예적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적금을 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보통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자 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정답 1.5. 업입니다. 굉장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다는 느낌이 나는데 숫자는 비슷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5%? 아니, 더 업인데 1.5에서 조금 정답, 15. 비슷하게. 맞아? 아, 이게 약간 다운입니다. 정답 14.9.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13? 업. 14. 네, 정답 14. 축하합니다. 민지 학생. 1대1이네요. 우리 문제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부연 설명을 드릴 게 네. 이제 14%인데 여기서 이제 또 지방세가 좀 붙어서 정확하게는 15.4%입니다. 14%에서 1.4%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4%를 부담하고. 예. 적금이나 예금을 하실 때 네. 내가 넣은 금액에서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붙은 이자에서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의 이자 적립 방식이 있어요. 경제 시간에 배웠는데. 정답! 복식! 비슷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복식을 맞추면 1대1대 1대1인데. 제가 원하던 딱 그 그림.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잉크를. 복리? 복리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선생님께서 카메라를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네. 아, 제대로 하셨어요? 못하겠는데요. 엄청 민망해 하신다. 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영앤 리치 그리고 또 뭐 파이어족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들어봤죠 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면 너무 좋죠. 돈 많으면 짱이니까. 저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젊었을 때부터 돈 많이 벌어버리면 괜히 낙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일을 안 하게 되고 약간 그래서 꾸준히 점차 돈을 모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영앤 리치든 올드앤 리치든 일단 리치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민지 학생 어때요? 영앤 리치보단 올드앤 리치가 더 멋있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나이에 맞게? 진짜 다들 영앤리치가 돼서 내가 파이어족이 되려면 요즘 세상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몇십억도 안 돼요. 진짜 돈이 있어야 돼요, 진짜. 조? 사실 조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억? 20억 정도면? 네. 일단 집이 있는 전제 하에. 지역이 어디에 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홍천 기준. 홍천 기준이면 집이랑 차 있으면 10억만 있어도 돼요. 살아보니 그래요? 네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요? 5천억.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10대들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사고 싶은 걸 사고 요즘 말하는 플렉스 이런 게 아니고 젊어서 빨리 부를 증식하고 조금 이른 은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자산이나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월마다 들어오는 이 수익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어떤 이 금액이나 이런 걸 좀 따져서 경제적 독립의 성공 유무를 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영앤리치를 생각하면 사실 주식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주식하는 친구 있나요? 의외야. 한 명밖에. 두 분? 주식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가 처음에 주식 계좌를 개설만 해주시고 용돈을 저축 통장이 아니라 주식 계좌에 넣어서 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얻어라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저 스스로 관리하고 있어요. 와, 수익이 혹시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마이너스 30%인데 어떤 거는 막 50%이기도 해서 얼마 전에 주주총회 열린 곳에서 아이스티 몇 잔 사 먹을 정도의 배당금을 얻었어요. 우와. 몇 바구니에 이제 몇 개를 담은 거예요, 그럼? 엄청 많아요. 제가 어쩔 때는 위험하다 하면 한 주씩만 모아가지고 컬렉터처럼 모으기도 하고 장담이 된다. 장기전이다 하면은 막 10개씩, 100개씩 살 때도 있고. 우와, 우리보다 난데? 와, 이 그래요. K 하락장에 아이스티를 사 먹는다고요? 와, 저는 아주 할 말 많죠, 뭐. 전부 파란색입니다. 마이너스 한 47% 정도. 근데 요즘 좀 그렇거든요, 대부분. 금리는 도대체 언제 내립니까? 금리 좀 내리세요. 미국 선생님들, 당신들이 금리를 내려야 될 거예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좀 어때요? 왜 안 하는지도 궁금해요. 요즘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제 주변 친구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딱 체크카드만 쓰고 있어서 저는 주식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면 저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 나중에 제대로 배운 다음에 그때는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주식 성일 주식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나.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네, 엄청 열심히. 그냥 쉬는 시간 있으면 계속 주식하고 그러시구나. 회사에서 주식하고 집에서도 살짝 나는 오늘 이랬다라는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날에 운세를 보시거든요. 운세에서 내일 돈 팔지 말라 하면은 근데 안 팔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팔아라 하면은 또 좋고 그래서 그 운세가 운세? 네, 또 샤머니즘에 기반한 이상의 결정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되게 정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맨날 자신의 그 주식 정보를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어머님이랑 티타임 하면 안 될까? 나중에 한번. 지금 보니까 주식파랑 비주식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10대 때부터 주식은 꼭 해야 한다. 아니다. 10대 때 주식은 굳이 필요가 없다. 어른이 되면 해야 된다라는 양측의 주장을 가지고 또 토론 배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파 주장해 주시죠. 일단 주식으로 얻는 이 금액이 네. 저축 계좌의 이자보다 쏠쏠하고 이게 급등이 조금 심하지만 잘 됐을 때는 얼마든지 제가 그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주식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이 쌓여야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른이 돼서 시작하기에는 일찍 시작한 저희보다 조금은 느리지 않나. 저희가 조금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유리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수익률보다 저는 일단 안정성을 10대 때는 먼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대 때 물론 주식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식이 적은 경우가 부족해서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경험을 바탕을 이제 경험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실수도 많을 것 같고 손해도 많으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저축을 더 선호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실패도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10대 때 해봐야지, 망해봐야지, 밑에 가봐야지 좀 알잖아요. 바닥 찍어봐야지. 네, 바닥 찍어봐야지. 아니 뭐 나중에 가서 바닥 찍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지금 한번 망해보고 이제 점차 쌓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식을 안 하면 안 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굳이 망할 일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왜 사서 망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했는데 시간에 경험이 쌓인다고 해도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고 이게 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은 약간 따져보면 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근데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10대 때부터 망하고 해가지고 굳이 주식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적금 붓고 거기서 조금 쥐꼬리만큼 주는 그거 돈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할 말이 많은데요. 이자 뭐 뒷골이 많아다 하면 저희 주식이 어쩔 때는 용의 꼬리가 될 수도 있고 뱀의 꼬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고등학교 생활 지칠 때 주식이 삶의 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이렇게 하다가 중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 곧 망해. 안 저 망하나요? 지금 느낌이 안 좋으세요. 저 여기 적어놨거든요. 느낌이 안 좋으세요, 여기 여기. 디바이스 절대 X 이거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대리님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주식을 하시겠죠? 네, 저도 어디에 투자를? 학창 시절. 기습 질문. 네, 2차 전지가 요즘에 2차 유명하잖아요.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만 사서 먹었어요. 학생 때부터 2차 전지를. 그땐 사실 전기차가 많지 않아서 2차 전지? 좋은 투자였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생님께서 종목을 고르실 때 좀 참고하신다거나 기준이 되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은 그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고 너무 이제 정답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생 때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했던 생각 자체가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업종을 보고 그 업종 안에서 또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이제 그 관련된 회사를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물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정해서 이 기업이 유망하고 또 해서 이렇게 또 업종까지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저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없고 보통 본인이 실생활에서 뭐 이렇게 유망하게 보는 어떤 산업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좋은 기업 선정하고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식을 하게 되면 아까 정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을 파악해 보면서 한번 이제 그 섹터가 어떤지 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맞아요, 어떤 맞아요. 금융의 흐름, 맞아요. 경제 흐름까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 거 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아까 한 주씩 사기도 한다고 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뭐 주식하는 분들 표현하기로는 뭐 정찰병을 띄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관심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양측 의견이 다 너무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어서 둘 다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일찍 시작하면 확실히 더 많은 게 보일 수 있고 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네. 조금 이제 목돈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여러 곳에 배분을 해서 이제 자산을 가지고 형성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주식을 하던 분들은 사실 다른 전반적인 여러 가지 또 뭐 금리나 환율 이런 거에도 민감하게 또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쌓이기 전에 미리 주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이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친구들 영앤리치 될 수 있을까요? 네 분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소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원래 예전에 그 태어나기 전에 막 이름 따지잖아요. 네네. 돈 잘 번다고 했었어요. 예소라는 네. 이름이 오, 무슨 예, 무슨 소자인가요? 밝을 예에 불사를 소요. 불사른다? 네. 파이어족인가? 제발 제발. It could be love, and we could be homies. But once you get to know me,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lonely. We could take it slowly, and we could keep it low key.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저는 오늘 선생님이랑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안다면 현자의 돌을 가진 것과 같다. 돌? 아, 정말 어떤 좋은 뜻인지 말이네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맞아요. 현자처럼 정말 현명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돈은 머리에 넣고 다녀라. 결코 가슴에 품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렇죠. 살아가라. 맞아요. 네, 부회장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용돈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조민식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그 명언 비슷한 말인데 하나 해도 될까요? 누가요? 삐스에 안 깔리나요? 우리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준규 MC님께서 네.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한 말인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뭐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자세는 좋지만 또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돈을 조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경제생활 하시고 잘 저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네?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비슷한 아닙니다. 말을 했는데 저는 항상 같은 눈빛이 마음으로.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하고 싶대 시즌2 오늘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함께한 시간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바로 책 100일장 타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은히 너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가가 향처럼 너의 주변에 피어오르겠다. 그렇게 향처럼 피어올라 너의 마음속에 스며들겠다. 천천히 너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썼어. 잘 썼다. 가요. 우리 가사. 사랑을 해야 되겠어, 사랑을. 공부를 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이거 해야 돼. 말하고 싶대 시즌 2. 우와! 이게 뭐야? 익명의 방으로 초대합니다. 이야. 우리 한번 찍어볼까? 그 찍어봐요. 궁금하잖아. 들어가봐.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나 들어가야 돼 이거? 그룹 채팅 참여해서 카카오 프로. 네 이름 왜 들어가? 익명이잖아. 야 이거 익명이야. 내 이름을 들어가면 어떡해? 하나 네가 찍어. 하나 네가 찍어. 우와, 나 이거 완전 좋아해. 뭔지 알고? 뭔지 알아? 이거 알아? 자 다음 사람. 우리만 갈까? 다음. 너네 반이야? 자 다음. 익명으로 들어가. 나처럼 얘 본명으로 들어갔다가 큰일 났어. 말하고 싶대? 말하고 싶대 시즌 2.